재해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 한국의 재해동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해동포 정책, 재해동포 사업 하면은 그 말 그대로 해외에 계신 분들에 대한 사업, 정책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국내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국내에 우리 재해동포들이 100만 가까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사실상 탈냉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91년 이후,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91년, 92년 이후에 중국 및 옛소련 지역에 있는 중국 동포와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동포들 중에서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됐고,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해서 지금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한국에서 재해동포 정책을 또는 재해동포에 대한 사업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하는 점입니다. 제일 먼저 이와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책 속에서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져 왔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은 한국의 외국인 정책 혹은 한국의 이민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혹은 한국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는 내용이 법무부에서 주무부서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중에서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법무부는 5년마다 외국인 정책을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외국인 정책 계획, 2차 외국인 정책 계획, 3차 외국인 정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동포와 함께 공존 발전하는 환경 조성, 이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세부 목표로서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법의 확대 및 지원 인프라 확충, 입양인 모국 유대 강화,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또 세부 정책 목표로 고국 방문 체류 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거주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동포에 대한 인식이 아마도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또 다양한 사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정책의 주무부서로 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또 법무부가 생각하는 동포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동포들의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것이 강조가 돼서 다양한 행정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포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은 거소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소를 신고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거소신고를 좀 더 개선해보자. 그 다음에 동포들이 비자를 받을 때, 사증을 받을 때, 동포 비자를 받을 때 편의를 증진시켜주자. 이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무부의 내용들을 본다면은 좀 더 체류라든지 출입국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라면 여성가족부에서도 동포들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국민과 외국인과 결혼한 국제 결혼 가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베트남에서 온 여성분들과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 많은 부분이 중국인과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에는 한족도 있지만은 우리 중국 동포인 조선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고 그럼에도 국적은 중국인, 이 조선족과 한국인과의 결혼, 어떻게 보면 국제 결혼이기도 하지만은 또 민족 내부적인 결혼이기도 한데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이 다문화 가족 정책으로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노동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포들 중에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포들은 외국인들에게 허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더불어서 방문취업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동포 비자를 받으면은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재동포 비자는 단순 노무 종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정책에서 엇박자, 서로 모순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사업들,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서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됐건 또는 경기도가 됐건 한국에서 광역시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는 또 강남구, 금천구 이러한 다양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에 당연히 거주를 하게 됩니다. 특히 동포들은 해외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한국 내에서도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 서울의 서남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런 지역에 많이 살고요. 또 안산이라든지 시흥, 수원, 서울에서도 다른 동북 지역에도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거하고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러한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 안산, 인천, 김포 이런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산시라든지 또는 인천시도
구 차원에서 다양한 고려인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가장 동포들의 역할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해서 한국에서 정책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과 사업은 국내 거주 동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더군다나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포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조사, 연구 이것을 통해서 법과 제도가 동포들의 요구사항과 맞게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은 법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의 역사, 그 자체가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외동포 정책은 전체 재외동포를 포괄하는 것이 탈냉전 이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제도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 국민과 외국적 동포에 대한 제도화 정책은 아직까지 통일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국내 거주 재외동포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과 사업은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연구조사, 그리고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들어서 재외동포의 정책과 사업이 적시성 있고 효과가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